오늘 이재명 후보도 여러 행보를 했는데 취재진이 김만배 씨의 이 관련 본인을 거론한 진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천대유의 김만배 측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님의 안정적인 사업위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취재진에게 반문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대장동 재판이 있었습니까? 선대위 대변인이시니까 실제로 이 선대위 내에서도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관심을 두어도 방법이 없고요. 언제 재판 일정이 있다라고 해도 뭐 그것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예. 어제 이제 PCR 검사에서 음성 나와서 어제 오후부터 다시 또 행보를 시작하고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세세하게 어떤 주변에 어떤 일정이 있다라는 것들을 비서실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겠죠. 예.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또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도 또 부적절하고 이런 언급도 같이 그래서 동시에 포함된 겁니까? 언급을 뭐 하실 수도 없죠. 왜냐하면 뭐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사실 뭐 좋은 소식이라고 보고하겠습니까? 비서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재판이 나오면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후보고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식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대장동과 관련된 움직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정진상 부실장의 소환, 검찰 소환이 도대체 왜 늦어지는지 야권에서는 이걸 법무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황전사당 사태 압박을 당시에 녹취록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 정 실장님 여러 차례 언급했어요. 이 직권남용 강요 혐의 이거 수사 안 하고 공소시효 만료돼가지고 면죄부 줄 겁니까? 아니면 황제 소환 준비하고 있어요? 이성윤 지검장, 공수처장 모시더니 이 정진상 검찰총장 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답변해 보세요. 구체적인 수사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조율하고 있을 문제입니까? 공소시효 당연히 전에 수사를 경결하고 결론을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검찰국장 나왔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율 중이라는 말씀이 이외에 더 드릴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들한테 그렇게 많이 양해해 줍니까? 왜 정진상 씨가 이렇게 양해를 받고 이렇게 특혜를 받아야 되죠? 오늘 오후 법사위 장면 저희가 한번 준비했어요. 이도하 변호사님. 조율 중이다는 얘기는 저도 기사로도 한 2, 3주째 계속 접했는데 개인 사정과 캠프의 선거 일정 관계로 정진상 부실장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런데 12월부터 해를 넘겼고 지금 조사가 무산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져 물었는데도 일단 법무부 쪽에서도 조율 중이다 이런 말을 좀 반복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조율이 오래 걸리는지 저희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건이 뭐 정진상 씨 입장에서도 대선 일정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니 뭐 억울하면 빨리 끝내주면 되잖아요. 조사해서 빨리 끝내주면 되지. 이렇게 질질 끄니까 법사위에서도 계속 왜 소환을 안 하냐, 왜 조율을 그렇게 하느냐,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일반인들이 이렇게 검찰 소환을 연기하면 이렇게 연기해줬겠냐 몇 개월 동안.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연기를 해주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검찰이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뭐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정진상 부실장인가요? 뭐 선대위 계시는 분 아니에요? 이분 측근으로 빨리 나가서 조사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게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공소시효가 다음 달 6일인데 그 전에 구정 연휴도 껴 있잖아요. 그리고 설 또 연휴요? 예. 구정 연휴가 껴 있고 또 무엇보다도 박범계 장관이 또 인사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검찰 인사하면 이거 수사하던 팀은 어떻게 되나요? 또 바뀌나요? 그럼 수사가 빨리 끝날 수 있나요? 이런 의문이 계속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명확하게 좀 해소가 되려면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법치주의 국가를 성립하겠다 이런 공약보다 알겠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공약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이 변호사님. 그런데 이 부분도 있어요. 제가 아까 읽지 않았던 이 부분. 황무성 전 사장 찍어내기 아니었냐. 사퇴 압력 의혹 공소시효도 다음 달이면 끝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전에 좀 나와야 되는데 대선 일정도 고려해서요. 저는 나갈 거로 보이고요. 예. 저는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권남용죄거든요. 직권을 남용해야지 성립되는 범죄인데 지금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어떤 인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나가서 수사를 받고 공소시효 만료 전에 국민들께 정확히 어떤 진상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는 김건희 씨의 어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도 계속해서 조율하지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이 좀 공정하게 어떤 수사를 굉장히 신속히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저는 아쉬운 부분은 황무성 전 사장이 유한기 씨에게 어떤 사퇴 강연을 받았다고 하면서 뭐 시장 얘기도 나오고 실장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좀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정진상 실장에게 좀 물어봐서 예. 당신이 나를 정말 사퇴하려고 예.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좀 물어봤으면 좋았을 건데 물어보지 않은 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장동 관련 재판 얘기 오늘 첫 재판이 있었고요. 이 얘기도 저희가 핵심 내용은 짧게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금요일에 이재명 후보의 둘째 형 이재영 씨가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선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이재영 씨는 이재명 후보와 고 이재선 씨의 갈등이 성남시장직 그러니까 정치 참여 때문에 시작이 됐다 주장하면서 대체적으로는 이 형수 욕설 논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재명 후보도 관련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셋째 형님 문제, 소위 말하는 욕설 문제, 이제 이것도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저희 형님은 원래 시민운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서 제가 시장이 되기 전 시장한테는 막 전화도 하고 막 이거 인사 이렇게 해라, 뭐 정책은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똑같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은 이제 시민이 아니고 시장의 형이다. 시정에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충돌이 발생했죠. 뭐 본인이 직접 얘기했었어요. 형수 욕설 논란의 시작이 저거였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이재영 씨의 첫 언론 인터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자신한테 양보했으면 하는 정치가 양보가 안 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이 둘째 형이 주장을 했었는데 바로 고 이재선 씨 부인이 반박을 했거든요. 조선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남편이 성남시장 자리를 노렸다는 것도 거짓말이며 남편은 정치에 뜻이 없었다. 둘째 형, 친형의 얘기를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와 그 형 이재선 씨 돌아가신 이재선 씨 갈등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그 형이 얼마 전에 그 노컷뉴스하고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결국 이 발단이 보면 시장직을 놓고 서로 경쟁을 했는데 문제는 이재선 씨가 자신이 먼저 시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동생이 시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감정의 앙금이 생겨서 이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형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그 돌아가신 이재선 씨의 부인이 인터뷰를 해서 무슨 소리냐? 우리 남편은 한 번도 시장 자리를 넘보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그 본인의 남편이 그 이제 강제 입원을 이제 그 정신병원에 입원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족들이 동의서를 썼거든요. 바로 그 인터뷰한 형도 거기에 동의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박인복 씨의 어떤 이 관점은 뭐냐면 결국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여권의 대선 후보니까 예. 그 형제들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입장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돌아가신 자신의 남편이 결국 시장직을 다투고 그런 개인적인 어떤 권력 욕심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라고 이제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형님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이 시장직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먼저 이야기했더라면 본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요인이 될 텐데 이게 갑자기 형이 이야기를 하고 그 부인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가족들 간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뭐 판단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 이재선 씨 부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형수는 이번에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이재영 씨가 이재명 후보를 도와서 멀쩡했던 남편, 그러니까 고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서류 작성에 동참했던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 친형의 이재영 씨 인터뷰를 전해드린 관계로 이 부분도 저희가 반론권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에서 짧게 하나 더 만나봤습니다.